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외울 것만 잔뜩 건네고 사라진 듯해서 좀 미안하기도 했는데, 선생님이 미안해하는 만큼 여러분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겠죠? 오늘은 원소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물질을 더 이상 분해되지 않을 정도로 잘게 분해한 그 기본 입자 하나하나를 우리는 원자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자의 종류가 다양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죠. 이렇게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성분을 지칭할 때 우리는 원소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했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원자의 종류, 그리고 이러한 원소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림으로 표현할 때 우리가 다른 모양, 크기, 색깔을 활용한다고 이야기했었죠. 우리가 이렇게 다르게 그리고 원소 기호로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각자가 다른 원소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이러한 원소의 종류가 다르다고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는 거겠죠. 불꽃놀이 사진을 한 장 가져와 볼게요. 선생님은 불꽃놀이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여러분도 좋아하시나요? 일반 양초, 우리 촛불과는 다르게 되게 다양한 여러 색깔을 볼 수 있어서 신비롭다는 생각이 들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색들과는 다르게 다양한 불꽃 색깔을 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이러한 불꽃을 만들기 위해서 화학 금속 분말을 태운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러한 금속 가루도 물질입니다. 그렇다면 이 금속 가루를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입자들 역시 원자겠죠. 불꽃의 색깔이 다르다는 것은 그 금속 가루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종류가 어떻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맞습니다. 원자의 종류, 즉 물질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불꽃의 색깔이 달라지게 돼요. 그렇다면 어떤 원소가 어떤 색의 불꽃을 나타내게 될까요? 모든 원소가 불꽃색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요. 알칼리 금속 원소에서만 나타나는 특별한 현상입니다. 지금 방금 어려운 단어가 하나 지나갔죠?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주기율표의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 하늘색 배경으로 나타나 있는 것들이 금속 원소입니다. 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 중에서 저 금속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물질을 녹여서 불을 붙였을 때 저 원소만이 가지게 되는 특별한 불꽃 색깔이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한번 8개의 물질을 한번 들고 와 볼게요. 이 물질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어떤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염화나트륨의 경우에는 염소와 나트륨, 질산나트륨의 경우에는 질소와 산소, 그리고 나트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염화칼륨의 경우에는 염소와 칼륨,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 중에서 특별한 불꽃색을 가지는 금속 원소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하는 색깔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이러한 물질들을 녹인 뒤 불을 붙여서 관찰했을 때 특별한 불꽃 색깔이 보인다면 특정한 원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 이 중에서 2개 혹은 4개, 여러 개의 물질이 같은 불꽃 색깔을 보이게 된다면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이 2개의 물질이 다른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 중에서 특정한 원소를 공유한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거겠죠? 지금 화면에 있는 이 8가지의 물질들 역시 특정한 원소들을 서로 다르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 몇 개씩은 불꽃 색깔이 같아요. 어떠한 것들이 불꽃 색깔이 같을까요? 이전 화면에서 보여주었던 주기율표의 금속 원소 종류를 찾아서 이 8개의 물질들 중 어떤 것들이 서로 불꽃 색깔이 같을지 찾아보고 오도록 하세요. 확인해 보았나요? 8가지의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 중에서요. 나트륨, 그리고 스트론튬, 칼륨, 구리가 바로 특정한 불꽃색을 가지고 있는 원소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물질들을 불꽃에 넣었을 때 해당하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물질들끼리 같은 불꽃 반응 색깔을 보이게 돼요. 이 불꽃 반응색을 비교해서 원소의 종류를 구별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러한 금속 원소 중에 일부가 가지는 특별한 불꽃색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교과서 15쪽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색깔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험을 하면서 보여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다는 생각도 드네요. 리튬은 붉은색의 불꽃 반응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트륨은 노란색입니다. 칼륨은 보라색, 스트론튬은 역시 빨간색입니다. 칼슘은 주황색, 구리는 청록색, 바륨은 황록색의 색깔을 보이게 되는데요. 불꽃색을 보다 보니까 리튬과 스트론튬처럼 불꽃 반응색이 비슷한 경우가 있죠. 그럼 이러한 경우에는 불꽃 색깔만으로는 원소를 구별하기가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또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이러한 불꽃 반응 색깔은 모든 원소가 아닌 금속 원소, 그리고 심지어는 이 금속 원소 중에서도 일부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다 보니까 모든 원소를 불꽃색만으로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다른 방법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빛을 분광기에 통과시켰을 때 나타내는 스펙트럼입니다. 프리즘을 하늘에 비추어서 빛을 통과시켰을 때 반대쪽에 무지개와 같은 형상을 볼 수 있었던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이 프리즘이 바로 분광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이렇게 스펙트럼이라는 것은 빛을 분광기로 관찰할 때 분산되어 나타나는 색의 띠를 이야기합니다. 빛의 경우에는 이렇게 연속적인 스펙트럼으로 나타내게 되지만 빛이 아닌 다른 물질을 녹여서 태운 그 불꽃을 분광기로 관찰을 하게 되면 연속적인 색의 띠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부분에서만 밝은 선이 나타나는 선 스펙트럼의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즉,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원소에 해당하는 특정한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시로 리튬과 스트론튬의 선 스펙트럼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 두 가지의 다른 원소는요, 스펙트럼의 범위에서 고유한 선의 색깔, 즉 그 위치와 굵기, 개수를 나타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꽃 반응색뿐만 아니라 이러한 선 스펙트럼을 비교하면서 원소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물질은 그런데 한 종류의 원소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많다고 했죠. 여러 종류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의 선 스펙트럼은 그럼 어떻게 나타날까요? 네, 바로 각각 원소의 선 스펙트럼이 모두 합쳐져서 하나의 스펙트럼 상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각 원소의 고유한 선 스펙트럼을 알고 있으니까 미지의 물질이 어떤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지도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물질을 구성하는 성분, 이 성분을 확인하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끝나면 교과서 14쪽에서 17쪽까지 읽고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까지 풀어본 뒤에 구글 설문지로 돌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그때까지 원소기호 반복적으로 연습해서 꼭 기억해 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